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오늘은 이제 제가 이래저래 일단 있으면서 일단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짜 뉴스로 주가 조작을 해서 일단 고발이 됐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 어떤 그 부분이었는데, 네, 이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일단 이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이게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런 어떤 가짜 뉴스는 더더욱더 뭐 쉽게 컨트롤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일단 이익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고스란히 그런 어떤 손해를 특별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단 넘기는 어떤 그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 뭐, 이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그러면 누가, 한 말인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면 결국엔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만큼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해석,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취할 건가에 대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일단 보기에도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 하나에 보고 일단 서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같이 이제 서로 싸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외국인 중에서도 사실 크고 큰 대규모 메이저급 아니면 소규모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외국인 분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일단 투신, 신탁, 그 다음 은행, 연금, 우체국, 기타 지자체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이 나누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이 시장 자체를 완벽하게 해석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시장을 올바르게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단 그런 어떤 지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서비스, 정보 서비스라든지 이런 업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 시장 자체가 이게 우리가 사는 인간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 사는 세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게 주식시장이라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인풋들이 있을 텐데, 인풋이라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정보나 아니면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정보들이 이게 정말 100% 믿을만한지, 물론 이런 어떤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메디아 쪽에서 뉴스 그룹에서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사실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 사실 그걸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심리에 대해서 이게 뭐 사람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 집단 심리, 분류 심리,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심리에 대해서 일단 연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심리까지 들어가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될지 사실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시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려면 특별히 이제 가짜뉴스 같은 데 좀 약간 안 휘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 이거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사실은 그거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업의 그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기업에 대한 밸런스식, 우리나라 재무제표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실은 기업을 분석하고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이 밸런스 그 기업 재무제표 자체도 뭐 회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뭐 무형자산, 외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나온다.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면 또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 특별히 이제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가할 거며 또 그 다른 어떤 그 외 영업의 어떤 그런 수익들을 이런 게 어떻게 반영될 거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수식화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이죠. 수급. 수급이라 함은 이게 이제 외국인만 바라보는 수급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반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매수세가 많은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디맨드와 그 다음에 서플라이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와 매도세 간의 어떤 그 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 데이터가 이런 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난정형화된 데이터들도 많을 텐데, 그게 뭐 섹터에 대한 뭐 분석 리포트 아니면 경기에 대한 리포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최소한 우리가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필터링하는 그 정보나 아니면 시장을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가짜뉴스에 이렇게 많이 섞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어떤 제가 이런 제일 먼저 관심 정보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기업에 뭐 이렇게 어떤 신을 받고 있느냐, 뉴스 기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기관 리포트를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합친 어떤 데이터, 객관적인 숫자로 바라본 시장을 먼저 보고 그걸 필터링을 통해서 관심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섹터 자체도 어텐션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하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이익을 내고 있고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어떤 예측이 가능한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이게 필터링 아웃 되거든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투자하지 말아야 될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글쎄 이게 참 이런데 뭐 100% 우리가 안 속는다는 건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게 최소한 우리가 좀 이런 데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하나 또 오늘 또 생각해 본 게,
이게 동성제약이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틀 연속으로 아마 이게 보니까 거의 하한가 맞았는데, 여기 일단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 주가가 거의 뭐 한 3년도 이렇게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전의 가격으로 거의 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나, 가짜 공시라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이게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동성제약 쇼크, 바이오죽 와르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해외 암치료제에 대해서 해외 투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공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딱 떨어뜨리고 있는데, 글쎄,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가짜뉴스나 아니면 어떤 루머 이런 걸 만들어내서 일단 이렇게 시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던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좀 이상한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이 동성제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던지는데, 특별히 이틀 연속 엄청나게 많이 깨졌는데, 왜 이거, 특별히 이 외국인들 한번 보십시오. 들어오는 금액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한가잖아요. 24%, 25%. 근데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 회사가 좀 번호를 못 보나요? 많이 못 보나? 기존에 의약품도 있고 아마 이게 파는 게 있을 텐데, 당기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 2억. 뭐 그렇게 뭐 좋다고는 보여주진 않네요. 하지만 지금 요금도 있다, 이것도 없네요. 분기 9월달도 지금 전혀 예측치는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미 업종 자체가 57년에 설립되어서 90년대에 성장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의약품 부분, 화장품 부분, 연모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상품이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렇게. 그런 회사가 요번에 이제 바이오를 하면서 암연과 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런 기업이 사실은 이게 금방 최근에 어떤 테마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기업이랑 같은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보자고 했던 부분이 이런 돈,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기관은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을까? 분명히 이렇게 던진다는 말은 지금 개인이 던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안 던지면 누가 던지겠습니까? 개인이 던지는 거겠죠. 개인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무서움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무섭죠. 이게 하루에 30%, 그 다음에 이틀 만에 60%, 50%, 60% 나가면 거의 뭐 누구도 이거 감당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투자라는 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면 큰 대중이 이렇게 있다가 쳤을 때, 시장에 큰 무리가 있을 때 이 대중이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돈을 벌 확률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대중이 같이 움직이면 거기는 먹을 것이 없고,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제 오를 것 같네 해서 사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이렇게 요쯤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데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도 들어갈까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수급이 좀 되면서 오버슈팅을 좀 더 많이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어떤 그런 원리인데, 부동산이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동성제약을 보면서 이렇게 남들이 다 던질 때, 그럼 누군가는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샀는데, 얘들이 뭐 지금 돈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성제약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안 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반대로 가고 있는 어떤 세력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사실 이런 어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calculated risk taking. 그러니까 계산되고 그 다음에 예측된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 동성제약에 대해서 사실 그 평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또 내부 정보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부분이, 사실 이 파일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종목 리스트입니다. 한 거의 한 200종목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0종목 좀 넘는데, 이 관심 종목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게 뭐 분기별로 하기도 좀 너무 힘들고 해서 분기별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사실 이 관심 종목을 좀 많이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관심 종목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가매도 시그널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매도 좀 매도세가 많이 강하다 라고 해서 일단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고자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어떤 종목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쫙 내려오면서 이 동시에 이 세력들이 같이 이렇게 패대기 치면서 이렇게 같이 내려온단 말은, 이 회사의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뭐 안 좋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매도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매도 시그널 자체가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조만간 너무 과하 매도했기 때문에, 적절한 매도가 아니라 거의 과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아니라 조만간 이게 반등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시그널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지, 셀트리온 앤드 헬스케어 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볼까요? 뭐 이 수급 자체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이 아마 가격 자체도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최고점부터 최대가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주봉으로 봐도 그래요. 자, 이 뭔가 주체가 이 회사에 해당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는 뭔가 있을 거예요. 설마 이 회사 가치가 지금 돈도 못 벌고 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어떤 이런 회사가 아니라면,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있으면 분명히 가치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보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가치 자체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매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가매도가 사실 얼마, 이게 뭐 가격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 보면 이 금액 자체 밑으로는 뚫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력이 됐다 아니면 누군지인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됐든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 밑으로는 너무 싸다, 아니면 내가 산 가격에서 너무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뭐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있는 건지, 일단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꼭 정확하게 맞고 올라간다, 누구도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과하 매도가 나왔는데, 이 회사의 진정한 지금 뭐 나름대로 일단 정확하지 않지만 한 가치는 얼마냐, 이게 한번 보죠.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가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뭐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매출액 영업이익 또 계속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벌 것 같다고 일단 나오고, 뭐 단기 수익도 꾸준히 나오고, 일단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현금 활동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EPS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냥 오버를 봤을 때 이게 뭐 저기 나쁜 정보는 아니다, 그 다음에 망할 정보는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냥 뭐 그 예측을 해보니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감매도 상태에 들어왔다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얘가 이렇게 감매도 상태에 있다면 얘가 더 내려올 거야, 아니면 더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뭐 기술적으로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보통 삼각 패턴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의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삼각 패턴이죠. 여기 모이면, 이 꼭지점이 모이면 내가 어느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주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분명히 나타낸다, 뭐 이런 어떤 그게 기술적 분석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기업 가치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얘 가치가 뭐 중선에 있다면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려갈까요?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저희가 이제 보는 어떤 이런 객관적인 어떤 이런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 차트, 그 다음에 또 수급을 봐야겠다. 수급을 어떻게 됐죠? 수급은 아마 지금 뭐 팔고 있으니까. 수급은 아마 좋지는 않을 겁니다. 보니까 일단 뭐 그렇게 나쁘게 좋지 않은 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도 많이 사고 있지만 기관도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는 주체 중에 제일 많은 게 연기금에서 많이 사거든요. 연기금에서 사고 팔지는 않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죠. 그러면 이 수급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을 내가 언제쯤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려면 사실은 외국인이 한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그 다져지기 시작한다,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약간 좋은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가장 쉬운 말이, 돈 벌려면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근데 아는데 다들 실현을 못 하는 거죠. 여기에 가격 밑에 있을 때는 두려워서 사지를 못하고, 올라갈 때는 너무 비싸니까 여기 이제 조금만 올라도 이제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니까 여기에서 실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를 극복하려면 사실은 이런 최소한의 수급이라, 그 다음에 이런 마켓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이런 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 들어가겠다. 물론 그 범위 내에 해야 되는, 그 가격 전체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간다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에도 이런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얘는 뭐야? 휴재. 얘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대신증권,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금까지 많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조정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어때요? 과매도 상태라는 말은 뭔가 많이 극도의 매도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무서워서. 그게 뭐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하여튼 뭐 과매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쪽이 과하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또 본다면 여기에서
근데 이게 뭐 차트 보면서 이게 이제 바닥이다 이러면 그럼 더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걸 담보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요거 재무제표를 가야죠. 재무제표 봐가지고 돈을 버냐 안 버냐, 그 다음에 망할 것 같으냐,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 지금보다. 그거는 뭐 이렇게 굳이 뭐 여러가지 화려한 색깔을 안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돈 버네, 당기 수익이 있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좋네 대충, 그 다음에 뭐 EPS 흐름도 좋고 분기별로도 나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보면 이건 뭐 계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 지금 얘보다 더 떨어질까요?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데?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밀어부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겠죠. 또 여기에서 밑에서 또 올리려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그 수급을 관리하는 그 메이저 수급들도 이게 얼마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 그 이유로 가게 되면 또 자기가 자금을 투입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떨어뜨립니다. 그게 심리죠, 심리.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 차트 자체에는 여러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가치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반등한다. 누가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냥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가치는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해서 올라갈 텐데, 예? 이렇게 가치는, 기업 가치는 뭔가 이렇게 행보를 할 수 있지만 약간 조정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그 예측치로 본다면 이렇게 우상향 해야 되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하죠. 얘는. 왜냐하면 이건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차트만 보고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반등을 해야 된다, 여기서 뚫리면 얘는 갑니다, 이게 아니라 골았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심리겠죠. 또 제가 만약에 돈이 좀 더 있고 좀 강하게 나 자신 다시 올릴 수 있는 자신 있다 이러면 저는 쫙 더 밀어가지고 더 그 개인 수급을 많이 뺏어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확 올리겠죠. 왜냐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러면 저 혼자서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못 들어오니까.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가메도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는 건 의미가 있다. 누군가가 이게 들어가겠구나, 엄청나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메디톡스하고 아스트는 제가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네요. 얘도 엄청나게 지금 밀어버리고 있어요. 얘 가메도 이런 거고. CJ/CGV, 얘도 한번 볼까요? CJ/CGV 한동안 좋았잖아요. 뭐 베트남, 뭐 중국, 그 다음에 뭐 터키 이러면서 상당히 해외 진출하면서 상당히 좋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밀어놨나요? 네, 안 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이 정도면 여기 보십시오. 그냥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여기가 전 저점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밀려야 되겠지 했는데 여기 밀어버리죠. 밑에까지. 요거. 물론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더 밀릴 수도 있었는데, 그럼 여기가 그러면 제저점이 될 거냐? 그건 모르죠. 올라갈지. 근데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언제 어디 가치로 수렴할지. 평균 회귀 원리에 의해서 CJV 평균이 어디예요? 물론 이것도 자체도 이게 맞는 평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본다면 분명히 투자에 어떤 눈이 좀 다르게 보는 눈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금방 흘렀네요. 어쨌든 좀 오늘은 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